사람들은 말한다. 결혼은 현실이라고. 하지만 나는 오늘 깨달았다. 현실이란 건 어느 순간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냉정하고 훨씬 더 낯설다는 것을 그날 남편의 회사 로비에서 본 낯선 여자 한 명. 그녀가 내 남편의 옷깃을 매만지는 그 짧은 순간이 나의 12년 결혼 생활을 통째로 흔들어 놓을 줄은 몰랐다. 2024년 11월 8일 금요일 오전 6시 20분. 알람이 울리기 3분 전에 눈이 떠졌다. 윤서진은 침대 옆 탁자 위 휴대폰을 조용히 집어들고 알람을 끄고 일어났다. 옆에서 자는 남편 도훈의 잠을 깨우지 않기 위해서였다. 결혼 12년 차. 이제는 숨소리만 들어도 남편이 깊이 잠들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었다. 거실로 나온 서진은 습관처럼 공기청정기 버튼을 눌렀다. 아들 준우가 비염이 있어서 공기 관리는 필수였다. 정수기에서 물을 한 컵 마시고 냉장고 문을 열었다. 오늘 도훈이 생일이네. 머릿속으로 메뉴를 그렸다. 미역국, 갈비찜, 잡채, 도훈이가 좋아하는 동태전. 장을 봐야 할 것 같았다. 아침 준비를 마치고 준우 학교 보내고 나면 시간이 될 것이다.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다. 밥솥 뚜껑을 열고 국 끓일 준비를 하고 준우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부치기 시작했다. 지글지글 소리가 고요한 아침을 채웠다. 엄마 배고파? 7시 정각 준우가 눈을 비비며 나왔다. 우리 아들 일찍 일어났네? 씻고 와. 밥 다 됐어. 준우를 씻기고 교복을 입히고 밥을 먹이는 동안 도훈은 여전히 자고 있었다. 요즘 야근이 잦아서 피곤한 모양이었다. 생일인데 좀 더 자게 둬야지. 준우를 학교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주고 돌아오니 8시 10분. 도훈이 일어나 있었다. 왜 안 깨웠어? 회의 있는데. 오늘 생일이잖아. 좀 쉬라고. 생일이 뭐가 중요해. 나 바빠. 도훈은 서둘러 양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서진이 준비해둔 아침상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토스트 한 조각만 입에 물고 현관으로 향했다. 저녁은 집에서 먹을 거지? 미역국이랑 갈비찜 할게. 오늘 회식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연락할게. 쿵. 현관문이 닫혔다. 서진은 혼자 남은 식탁을 바라봤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 정성스럽게 구운 생선, 준우가 먹다 남긴 계란말이. 가슴 한편이 텅 비는 느낌이었다. 오전 10시 마트에서 서진은 장바구니를 들고 마트를 돌았다. 갈비, 미역, 당근, 오이. 도훈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씩 담았다. 계산대 앞에 서서 문득 생각했다. 그 사람,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까? 12년을 살았는데 정작 남편은 서진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무슨 색을 좋아하는지, 어떤 꽃을 좋아하는지 물어본 적이 없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친구 은이었다. 야, 윤서진. 오늘 도훈이 생일 맞지? 응. 축하 파티라도 해. 케이크는 샀어? 회식 있대. 전화기 너머로 은희의 한숨이 들렸다. 또, 야, 너 진짜 맨날 양보만 하지 말고 한 번쯤은 화내. 괜찮아. 늦게라도 오겠지. 전화를 끊고 서진은 베이커리 코너로 갔다. 작은 케이크 하나를 샀다. 혹시 모르니까. 오후 1시 갑작스러운 결심. 집으로 돌아와 장을 정리하던 서진은 냉장고에 도시락통이 눈에 들어왔다. 문득 생각이 떠올랐다. 그래, 회사로 가자. 회식 전에 도훈에게 깜짝 생일 도시락이라도 전해주면 어떨까? 갈비찜을 조금 덜어 도시락을 쌌다. 미역국은 보온병에 담고 과일도 몇 조각 넣었다.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얼굴이 보였다.
언제부터 이렇게 수척해졌을까? 립스틱을 한 번 더 바르고 집을 나섰다. 남편 회사는 집에서 지하철로 40분 거리. 서진은 설레는 마음으로 도시락을 가방에 챙겨 넣었다. 오후 2시 30분 남편의 회사 로비.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깔끔한 로비가 눈에 들어왔다.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영업이팀 강도훈 부장님 좀 찾습니다 하려던 순간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녀가 보였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 단정한 블라우스에 청바지, 긴 머리를 한쪽으로 묶은 모습. 그리고 그 여자 옆에 남편 도훈이 서 있었다. 서진의 발이 멈췄다. 여자가 웃으며 도훈의 와이셔츠 옷깃을 매만졌다. 도훈은 민망한 듯 웃으며 고개를 살짝 돌렸다. 부장님, 회의 자료는 제가 챙길게요. 걱정 마세요. 아, 그래. 고마워, 민지 씨. 민지. 그 이름이 서진의 귓가에 꽂혔다. 두 사람은 서진을 보지 못한 채 로비를 가로질러 밖으로 나갔다. 서진은 로비 한쪽 기둥 뒤에 몸을 숨긴 채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민지의 손목에 뭔가 반짝였다. 팔찌. 서진의 눈이 커졌다. 은색 체인에 작은 하트 장식이 달린 팔찌. 그건 서진이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도훈에게 선물했던 것과 똑같은 디자인이었다. 설마 같은 디자인일 수도 있잖아. 하지만 서진의 가슴은 이미 빠르게 뛰고 있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물었다. 손님, 어느 분 찾으세요? 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서진은 도시락 가방을 꼭 껴안고 돌아섰다. 오후 3시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 서진은 지하철 좌석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민지의 밝은 미소, 도훈의 편안한 표정, 옷깃을 매만지는 그 자연스러운 손길, 그리고 팔찌. 나한테는 생일이라고 토스트 하나 먹고 나가면서 회사에서는 저렇게 웃고 있었구나. 가방 속 도시락이 무겁게 느껴졌다. 휴대폰이 울렸다. 도훈이었다. 여보, 나 오늘 회식 확정됐어. 늦을 것 같아. 응, 미안. 다음에 밥 먹자. 끊을게. 뚝. 서진은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봤다. 통화 시간 8초. 8초. 그게 12년 결혼 생활의 무게였다. 의심이란 건 참 무서운 거다. 한번 시작되면 멈출 수가 없다. 그날 이후 나는 남편의 모든 일상이 낯설게 느껴졌다. 12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마치 처음 보는 타인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내가 예민한 걸까? 아니면 정말 뭔가 있는 걸까? 11월 9일 토요일 오전 8시 서진은 밤새 잠을 설쳤다. 어젯밤 도훈은 11시가 넘어서 들어왔다. 술 냄새를 풍기며 현관에서 비틀거렸고 서진이 부축해 침대에 눕혔다. 생일 축하해. 서진이 작게 속삭였지만 도훈은 이미 잠들어 있었다. 아침이 되어 일어난 도훈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씻으러 들어갔다. 서진은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도훈을 바라봤다. 어제 회사에 갔었어. 도훈의 손이 멈췄다. 뭐? 왜? 생일인데 도시락 싸가지고. 근데 내가 밖으로 나가는 거 보고 그냥 왔어. 아, 그래? 왜 연락을 안 해? 같이 있던 사람 민지 씨? 순간 도훈의 표정이 굳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서진은 놓치지 않았다. 아, 응. 우리 팀 신입. 왜?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도훈은 서둘러 밥을 먹고 골프 약속이 있다며 나갔다. 토요일에 웬 골프인지 서진은 묻지 않았다. 물어봐야 회사 사람들이랑 약속 있어라는 대답이 돌아올 게 뻔했으니까. 오후 2시 시어머니 댁.
서진아, 국이 좀 싱거운데? 시어머니 오정심이 미역국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시댁에 들르는 게 서진의 일상이었다. 아, 죄송해요. 제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정신이 없긴. 애 하나 키우는데 뭐가 그리 바빠. 우리 땐 애새 키우면서도 다 했는데.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항상 이렇다. 시어머니는 아기는 없지만 늘 서진을 지치게 만드는 말들을 했다. 요즘 도훈이 많이 바쁜가 봐요. 야근도 많이 하고. 아이고, 그럼 그렇지. 우리 아들이 얼마나 성실한데. 부장까지 됐잖아. 서진이 내가 잘 챙겨줘야지. 네. 남자가 밖에서 돈 벌려면 그럴 수도 있는 거야. 내가 이해를 해줘야지. 집에서 삐뚤어지면 밖에서도 삐뚤어지는 법이야. 그 말이 서진의 가슴을 찔렀다. 집에서 삐뚤어지면 밖에서도 삐뚤어진다고? 그럼 도훈이 밖에서 뭔가를 하고 있다면 그건 내 탓이란 말인가? 어머니, 저 먼저 일어날게요. 준우 학원 데려다 줘야 해서요. 벌써? 저녁은 먹고 가지. 다음에 올게요. 서진은 서둘러 시댁을 나섰다. 숨이 막혔다. 오후 6시 친구 은희와의 통화. 집으로 돌아온 서진은 은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은희야, 왜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나 미치겠어. 서진은 지난 이틀간 있었던 일들을 쏟아냈다. 민지를 본 것, 팔찌, 도훈의 이상한 행동들. 은희는 한참을 듣더니 한숨을 쉬었다. 야, 윤서진. 너 지금 확신은 없는데 불안한 거지? 응. 그럼 확인해. 그냥 앉아서 속 썩이지 말고. 요즘 남자들 절대 믿으면 안 돼. 하지만 뭐. 12년을 살았는데 뭐가 무서워. 내가 잘못한 것도 없잖아. 그냥 직접 확인해. 아무것도 아니면 마음 편해지는 거고 뭔가 있으면. 그땐 그때 생각하는 거지. 어떻게 확인해? 휴대폰 보든지 카드 내역 보든지 아니면 블랙박스? 블랙박스? 그 말에 서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오후 11시 남편이 잠든 후 도훈은 골프를 다녀와서 저녁도 거르고 바로 잠들었다. 소파에 앉아있던 서진은 현관 신발장 위에 놓인 차 키를 바라봤다.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손이 떨렸다. 확인하는 순간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대로는 못 견딘다. 서진은 조용히 일어나 차 키를 집었다. 슬리퍼를 신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파고들었다. 도훈의 차 앞에 섰다. 손이 떨려서 리모컨 버튼을 누르는데도 한참이 걸렸다. 띠링. 문이 열렸다. 서진은 운전석에 앉아 블랙박스를 켰다. 화면이 켜지고 최근 영상들이 쭉 나열됐다. 11월 8일 오후 6시 32분. 어제 저녁 회식 간다고 했던 시간.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 도훈의 차 안이 나왔다. 운전석에 도훈, 조수석에 민지가 앉아 있었다. 부장님, 오늘 생일이시라면서요? 축하드려요. 민지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아, 고마워. 근데 어떻게 알았어? 회사 시스템에 다 나와 있잖아요. 저도 부장님 생신이라 케이크 하나 준비했는데 회식 가신다니까 못 드렸네요. 괜찮아. 마음만 받을게. 그리고 부장님, 어제 말씀하신 그림 액자요. 검색해봤는데 정말 예쁘더라고요. 부장님, 부인분이 미술 전공하셨다면서요? 안목이 있으시겠어요. 서진의 손에서 리모컨이 떨어졌다. 액자, 미술 전공. 민지는 도훈에 대해 서진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고 있었다. 화면 속 민지가 웃으며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다. 부장님, 이거 제가 아버지 유품인데요. 부장님이 차시는 거랑 같은 디자인이라 신기해서요. 팔찌였다. 민지가 손목에 차고 있던 그 팔찌. 진짜 똑같네. 우연이다. 그죠? 저도 신기했어요. 서진은 화면을 끄고 차에서 내렸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11월 10일 일요일 오전 1시. 서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옆에서 도훈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평화로운 얼굴. 12년을 함께 산 사람. 하지만 지금 이 사람이 서진에게는 너무나 낯설었다. 회사에서 민지와 웃고 있는 도훈. 민지에게 자신의 아내 이야기를 하는 도훈. 민지가 케이크까지 준비했다는 말. 그리고 서진은 몰랐다. 남편이 어떤 액자를 좋아하는지, 누구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눈물이 흘렀다. 소리 없이 조용히. 그날 밤 나는 깨달았다. 결혼 생활이란 게 서로를 아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모르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걸. 남편은 회사에서 다른 사람이었다. 내가 모르는 얼굴로 웃고, 내가 모르는 이야기를 나누고, 내가 모르는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지는 걸까? 12년을 함께 살았지만 정작 나는 남편의 진짜 마음을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혼자 불안해하지 않기로. 직접 확인하기로. 설령 그것이 내가 원하지 않는 진실이라 해도. 11월 11일 월요일 오후 2시. 서진은 남편 회사 앞 카페에 앉아 있었다.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다. 1시간 전부터 계속 이 자리에 앉아 유리창 너머 회사 건물만 바라보고 있었다. 들어가야 해. 이대로는 못 견뎌. 주말 내내 서진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고 준우와 놀아줄 때도 자꾸만 딴 생각이 났다. 도훈은 주말 내내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회사 일 좀 봐야 해라며 서재에 박혀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서진은 깨달았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떨리는 손으로 가방끈을 잡고 카페 문을 밀었다. 오후 2시 20분 회사 로비. 실례합니다. 영업이 팀에 민지 씨 계신가요? 안내 데스크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다. 박민지 대리님 말씀이신가요? 네, 맞아요. 잠시만요. 연결해 드릴게요. 몇 분 후 엘리베이터에서 민지가 내려왔다. 서진을 보자 민지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혹시 저를 찾으셨나요? 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두 사람은 1층 로비 한쪽 벤치에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저 강도은 부장 아내예요. 민지가 깜짝 놀라며 일어섰다. 아, 부장님 부인이시군요. 죄송해요. 몰라 뵙고. 앉으세요. 민지는 당황한 듯 허리를 숙였다. 하지만 서진의 눈에는 민지의 손목에 찬 팔찌가 보였다. 여전히 그 팔찌를 차고 있었다. 민지 씨, 우리 남편이랑 친하신가 봐요? 아, 그게. 저는 신입이라 부장님한테 많이 배우고 있어요. 업무적으로요. 업무적으로. 서진은 민지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럼 우리 남편 생일도 업무적으로 챙기신 거예요? 케이크도 준비하시고? 민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건 팀원들끼리 다 챙기는 거예요. 다른 분들 생일도 다 챙겨요. 그 팔찌요. 서진이 민지의 손목을 가리켰다.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우리 남편 거랑 똑같던데. 이건 민지가 당황하며 손목을 감쌌다. 그 순간 민지의 가방이 옆으로 쏠리며
안에 있던 작은 상자가 바닥에 떨어졌다. 서진이 재빨리 주워들었다. 은색 팔찌가 담긴 포장 상자였다. 아직 포장도 뜯지 않은 새 것이었다. 이건 뭐예요? 민지가 황급히 상자를 뺏으려 했지만 서진은 한 발 물러섰다. 답해주세요. 이게 뭐냐고요? 그건 부장님 승진 축하 선물이에요. 승진? 우리 남편 승진했어요? 민지가 입을 다물었다. 서진의 가슴이 무너졌다. 남편의 승진조차 서진은 몰랐다. 민지는 알고 있었다. 언제요? 언제 승진했어요? 지난주요. 아직 발령은 안 났지만 내정됐다고. 서진은 상자를 민지에게 돌려주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수고하세요. 부인님, 오해하신 것 같은데. 오해가 아니에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이 우리 남편에 대해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게 오해가 아니에요. 그게 제일 아픈 거예요. 오후 7시, 집. 도훈이 퇴근해서 들어왔다. 서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다. 왜 불도 안 켜고 앉아 있어? 저녁은? 앉아요. 서진의 차가운 목소리에 도훈이 멈칫했다. 왜 그래? 오늘 당신 회사 갔다 왔어요. 민지 씨 만나고 왔어요. 도훈의 얼굴이 굳었다. 뭐? 승진했다면서요? 축하해요. 아, 근데 난 오늘 알았네요. 아내한테는 말 안 해도 되는 거였어요? 서진아, 그게 회사 후배일 뿐이라고 할 거예요? 업무적인 관계라고? 도훈이 신경질적으로 넥타이를 풀었다. 그래, 회사 후배야. 업무적인 관계고.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야? 예민하다고? 서진이 벌떡 일어섰다. 당신이 회사에서 다른 여자한테 웃는 거 보고 그 여자가 당신 옷깃 매만지는 거 보고 당신 승진 소식을 그 여자가 나보다 먼저 알고 당신 생일에 케이크 준비하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으라고요? 그건 다 오해야. 민지는 업무 때문에. 업무는 무슨 업무? 서진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12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당신, 나한테 마지막으로 언제 웃어줬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물어본 적이나 있어요? 내 생일은 기억이나 해요? 그건 회사에선 챙겨주는 사람이 있고 집에선 말 한마디도 없죠? 나한테는 밥바만 되풀이하면서 민지 씨 차에 태워주고 민지 씨 얘기는 들어주고 내가 언제 블랙박스 봤어요? 도훈의 입이 다물어졌다. 당신 차 블랙박스 다 봤어요. 민지 씨랑 얘기하는 거, 웃는 거, 내 얘기하는 거 다. 도훈이 머리를 감쌌다. 미쳤어? 왜 남의 차를? 남의 차? 12년을 산 부부 사이가 남이에요?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난 12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 했어요. 당신 부모님 모시고, 당신 아들 키우고, 당신이 편하게 회사 다니라고 내 꿈 다 접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뭐 했어요? 집에서는 나한테 무관심하고, 회사에선 다른 여자 챙기고, 나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 민지는 그냥 후배고. 알아요. 서진이 눈물을 닦았다. 당신이 바람핀 건 아니란 거 알아요. 그게 더 화나는 거예요. 뭐? 당신은 가족을 지킨 게 아니에요. 체면을 지킨 거예요. 서진의 말에 도훈이 할 말을 잃었다. 바람피면 이혼당할까봐, 소문날까봐 안 한 거잖아요. 나를 사랑해서 가족이 소중해서가 아니라 당신 평판이 중요해서. 서진아, 회사에선 좋은 부장님, 집에선 좋은 남편. 근데 정작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겉만 번지르르한 빈 껍데기. 서진은 가방을 들었다. 어디가? 엄마 집. 야, 윤서진. 애는? 당신이 돌봐요.
당신 아들이잖아요. 서진아. 서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열었다. 당신이 지킨 건 가정이 아니에요. 당신 자신이었어요. 쿵. 문이 닫혔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화를 냈다. 12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것들을 쏟아냈다. 그리고 깨달았다. 내가 지켜온 이 가정이 사실은 나 혼자만의 환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남편은 가족을 지킨 게 아니었다. 그저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있었을 뿐.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지켜온 걸까? 진실이란 건 때로 너무 늦게 찾아온다. 그리고 그 진실을 알았을 때 우리는 깨닫는다. 문제는 진실 그 자체가 아니라 진실을 마주하기까지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라는 걸. 일주일. 나는 일주일 동안 남편과 떨어져 살았다. 그리고 그 일주일이 12년보다 더 길게 느껴졌다. 11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 서진은 친정집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가끔씩 딸을 걱정스럽게 쳐다봤다. 지난 일주일간 서진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거의 먹지 않았다. 도훈에게서는 매일같이 문자와 전화가 왔지만 서진은 답하지 않았다. 준우는 아빠 집에 있었다. 시어머니가 와서 돌보고 있다는 소식만 들었다. 준우는 괜찮을까? 아들 생각만 하면 가슴이 무너졌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돌아갈 자신이 없었다. 띵동. 초인종 소리에 서진이 고개를 들었다. 서진아, 등기 왔다. 엄마가 우편물을 들고 왔다. 발신인은 도훈의 회사였다. 서진의 손이 떨렸다. 오전 10시 20분. 봉투를 뜯자 안에 2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다. 하나는 사직서, 사본, 또 하나는 손편지였다. 박민지의 사직서. 서진은 사직서를 먼저 펼쳤다. 민지가 회사를 그만둔다는 내용이었다. 사직 사유란에는 일신상의 이유라고만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손편지가 있었다. 민지의 편지. 부장님 사모님께 안녕하세요. 박민지입니다. 먼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모님께 오해를 드리고 상처를 드린 것 같아서요. 사실 저는 강도훈 부장님을 존경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정말로 업무적인 존경이었어요. 저한테는 아버지가 없거든요. 제가 10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부장님이 저를 챙겨주시고 일을 가르쳐 주실 때마다 문득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 팔찌요. 부인님이 물어보신 그 팔찌. 그건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마지막으로 선물해 주신 거예요. 민지야, 이 팔찌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 되렴. 그런데 신기하게도 부장님이 차고 계신 팔찌랑 똑같은 디자인이더라고요. 우연이었어요. 정말로요. 그날 차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건 그 우연이 신기해서였어요. 다른 의미는 정말 없었어요. 승진 축하 선물도 생일 케이크도 다 그냥 존경하는 선배님께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사모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았어요. 제가 선을 넘었구나. 제 행동이 누군가의 가정을 흔들 수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어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과인 것 같아서요. 사모님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부장님은 정말 사모님 얘기를 많이 하세요. 사모님이 예쁘다고, 착하다고, 사모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고. 제가 보기엔 부장님은 사모님을 정말 사랑하세요. 다만 표현이 서툰 것뿐인 것 같아요. 남자들은 원래 그런가 봐요. 소중한 걸 소중하다고 말하지 못하는.
저는 아버지를 잃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그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사모님도 너무 늦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리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박민지 올림. 편지를 다 읽은 서진의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다. 아,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오해였다. 전부 다. 민지는 도훈을 좋아한 게 아니었다. 그저 아버지처럼 따르고 있었을 뿐이었다. 팔찌도 우연이었다. 모든 것이 서진의 의심에서 비롯된 오해였다. 그런데 왜일까? 안도감이 들지 않았다. 오히려 더 큰 공허함이 가슴을 채웠다. 오후 3시 친구 은희와의 만남. 그래서 다 오해였다는 거야? 카페에서 은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응, 그럼 잘 됐네. 다행이잖아. 다행이라고? 서진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씁쓸하게 웃었다. 은희야, 근데 있잖아. 응? 문제는 민지가 아니었어. 무슨 소리야?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문제는 나랑 도훈 사이였어. 민지는 그냥 계기였을 뿐이야. 내가 진짜 화났던 건 남편이 나를 소홀히 대한다는 거였어. 나보다 회사 사람들한테 더 친절하고 나한테는 무관심하고. 그래, 민지가 없어도 다른 누군가가 나타났을 거야. 아니면 내가 다른 걸로 폭발했을 거고. 왜냐면 우리 사이가 이미 금이 가 있었으니까. 은희가 서진의 손을 잡았다. 너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오후 7시 도훈의 방문. 친정집 초인종이 울렸다. 도훈이었다. 서진아. 일주일 만에 본 도훈은 많이 야위어 있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고 수염도 제대로 안 깎은 것 같았다. 편지 받았지? 응. 나도 오늘 민지한테 연락받았어. 회사 그만둔다고. 그래.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도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서진아, 나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 민지는 정말 그냥 후배고 나는. 알아. 서진이 말을 끊었다. 알아. 당신이 바람핀 거 아니라는 거. 민지도 그냥 착한 후배였다는 거. 다 알아. 그럼.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이 바람을 피든 안 피든 민지가 어떤 사람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우리 사이야. 서진아, 12년을 살면서 당신은 나한테 언제 마지막으로 고마워했어? 언제 마지막으로 사랑한다고 말했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힘들어하는지 물어본 적이나 있어? 도훈이 입술을 깨물었다. 나는 당신이 당연히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 당연히? 응. 넌 착하고 참을성 있고 불평도 안 하고. 그래서 나는 당연히 너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게 문제야.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는 괜찮지 않았어. 한 번도. 근데 당신은 물어보지도 않았잖아. 도훈이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 시작하자. 내가 잘할게.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할게. 다시 시작? 서진이 쓴웃음을 지었다. 도훈아, 다시 시작하자는 말. 이제는 너무 늦었어. 서진아, 당신이 지킨 건 가정이 아니야. 당신 자신이었어. 바람 안 피우고 돈 벌어오고 겉으로 보기엔 좋은 남편이었지. 근데 그건 당신이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였지.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잖아. 아니야. 아니야. 서진이 도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럼 내 생일이 언제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 뭐야? 내가 어떤 음악 좋아하는지, 어떤 영화 좋아하는지 알아? 내가 아동 미술교사 그만둔 거 후회한다는 거 알고 있어?
도훈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당신은 나를 몰라. 12년을 살았는데도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서진아, 나는 이제 나 자신으로 살고 싶어.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그냥 윤서진으로. 11월 19일 화요일 오전 8시 바닷가. 서진은 혼자 바닷가에 섰다. 찬바람이 머리카락을 휘날렸다. 파도 소리가 크게 들렸다. 도훈과 함께했던 12년의 결혼 생활. 그때는 행복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도 이미 균열은 시작되고 있었다. 서진은 바다를 바라보며 소리를 질렀다. 나는 그날 깨달았다. 결혼이란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라고. 한 사람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때로는 끝내는 것도 용기라는 걸. 민지는 아무 잘못이 없었다. 도훈도 어쩌면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다만 우리는 서로를 향한 마음을 잃어버렸을 뿐. 나는 이제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살기로 했다. 41살 윤서진. 늦었지만 이제 시작이다. 6개월이 흘렀다. 서진은 작은 아동 미술학원을 열었다. 준우는 엄마와 아빠를 번갈아 만나며 잘 지내고 있다. 도훈은 여전히 서진에게 문자를 보낸다. 밥은 먹었어? 오늘 날씨 좋네. 고마웠어. 너무 늦은 말들. 하지만 서진은 이제 답장하지 않는다. 그녀는 이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쓰고 있다. 서진의 미술학원.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다. 한 아이가 물어본다. 선생님, 선생님은 뭐가 제일 행복해요? 서진이 미소 지으며 답한다. 나 자신으로 사는 거.